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선명상을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부터 제가 이제 오늘 오시진 않았는데 우리 미 선생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본사 차원이라든가 또는 뭐 제가 이제 교육원에 있었는데 교육원장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에도 약간 이제 힘이 겹더라고요. 좀 무리가 따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상 이제 총무원장이 되고 나서 실은 우리 사회가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뭐 세계 최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난맥상들이 많죠. 이제 국민소득은 세계 인구가 5천만 이상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국민 GDP로 따지면 5위에 해당됩니다.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도 어느 정도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이제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까? 그리고 트라우마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어떤 진영 간의 그런 갈라침 뭐 이런 것도 너무 심하게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비단 우리 불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사회 구조라기보다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평안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불교가 1700년 역사 이래 계속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쭉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인도해 왔거든요. 뭐 삼국 시대도 그랬고 고려 시대도 그랬고 조선 시대도 뭐 유교 정치를 함에도 그래도 뭐 백성들은 다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어왔고, 또 우리 백성들이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물질적으로는 좀 힘든 시대였지만, 근데 이제 근자에 들어와서 이제 일제 강점기 지나고 뭐 6.25 전쟁 그 후에 이제 산업 시대 뭐 이제 국가 개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물질 문명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힘든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제다. 물질이 아무리 풍요롭고 풍만하더라도 거기에서 괴로움을 결국 떨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스스로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뭔가 이런 옛날에 우리 이제 불교처럼, 근데 이제 요즘 불교가 아시다시피 종교가 세계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예요. 종교 인구가. 더불어서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2천만 불자니 뭐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도 2천만 불자, 뭐 10천만 불자 이러다가 이제는 뭐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근자에 들어서 언론에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불교가 뭐 한 6% 정도 이렇게 불자가 늘어났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언론에도 나서 그게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적으로 이게 이제 마음을 스스로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서구 아시다시피 이제 서양에서 명상이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있고 또 서양 지성인들이 명상을 대부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 개원 전에 5분 명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명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명상을 이제 선과 함께 선명상이라고 했냐면 명상은 보통 그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서양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도 좀 따라 해보자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심리적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제 거기에 편성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불교와 함께 명상이 뭐 사실은 대안은 선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마치 이제 뭐 불교와 선과 뭐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좀 불식시키면서 그러한 선에 대한 선명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좀 짜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이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템플스테이 사찰이 한 1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사찰 이외에도 각종 산사라든가 또 제가 지금 현재 뭐 정부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선명상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3개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금 지을 예정이고요. 작년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한 6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명상센터를 지어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건물들은 그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선명상을 알려줄 지도자들이 크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좀 원하신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일원이 되어서 같이 한번 선명상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매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원 수자들이 지금 한 2,000명 지금 정진을 하고 있거든요. 결제 하한거 동한거를 통해서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에 대한 그러한 것도 함께 하면서 선명상을 널리 보급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평안히 해주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불자 될 분들은 불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욕심으로는 이게 이제 글로벌화해서 한국적인 K 선명상을 세계에 좀 알려줘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번에 10월달에 뉴욕을 가는데요. 뉴욕 가서 아마 예일대에서 강연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특별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선명상에 대한 이벤트를 좀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명상 전문가인 존 가파친 하고 이제 대담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 가을 9월 28일 날 광화문에서 국제 선명상 대회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지금 선명상에 대한 선포, 뭐 개막의 의미를 담아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내용적으로나 그리고 또 이제 그 환경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센터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잘 이제 어우러져서 한국의 선명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붐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잡아나가는 그런 이제 시작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거기 얼마든지 동참해 주시고 하시면
엄청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원장이 이게 직접 앞에 나서 가지고 이런 뭐 요즘 제가 이제 선명성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을 위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요일 저녁마다 하는데 한 8회 정도 중에 제가 7번 정도 특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설 것이 아니고 총무원장이 뭐 총무행정하고 종단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굳이 이런 그 명상 특강이나 강의까지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좀 굉장히 그 민망스러워요.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강하고 이번 강의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제가 전면에 좀 안 나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 한국 국민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또 한국 불교가 살아갈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이 선명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꾸려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그 산업혁명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는 뭐 그 1980년대, 90년대 부터 900년대 초까지는 이제 아마 그 이제 기계공업의 1차 산업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전기라든가 또는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3차 산업이 이제 디지털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AI 시대까지 왔습니다. VR,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뭐 이런 이제 시대까지 도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혁명이 엄청나게 발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괴로움을 떨쳐버렸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하는 또 다른 그는 별개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이 현상 자체가 뭐 다 연기적이고 그리고 뭐 여모 안포형이고 공이고 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집착하는 내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야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아무리 뭐 날고 기어도 앞으로 아마 뭐 AI 시대를 지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사는 그런 시대도 올 겁니다. 공중에 떠다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곧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고 괴로움 없는 고를 해결하는 것과는 그거는 별개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인류가 알아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계 인류가 이것을 알므로 해서 이제는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묘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시대가 바로 제5차 산업혁명, 정신문명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그 주안점을 두고 그야말로 빅피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좀 주제가 넘지만 이제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이 현상 세계와 내 마음과 매치를 시키든지 완전 분리를 시키든지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인과적인 고락의 괴로움,
이런 윤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명상의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명상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이나 오히려 알만한 분들까지도 이 명상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명상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인류 한 5,0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그러한 이제 이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합된 검증된 그러한 이제 명상의 정의는 현재는 그렇게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명상하면 이제 인도 철학 또는 불교가 이제 원류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도 알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디테이션 명상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단 마음을 고요히 하는 어떤 명상을 하든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마음을 딱 일으켜버리면 그게 이제 고락이라고 하는 유식적으로 보면 고락산대 삼수작용인데요. 그 고락이라고 하는 기분 좋은 마음과 기분 나쁜 마음이 항상 인과적으로 윤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는 게 깨침이고 소위 성불, 견성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일단 해야 되고 차분한 환경을 또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명상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고요히 눈을 감고 차분하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명상의 사전적인 해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서양에서는 이 인도의 불교와 인도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위 이것을 디아나라고 했잖아요. 디아나, 이게 이제 선입니다. 선정 또는 정려 그러죠. 요것이 이제 서양에서 번역하기를 메디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서양 요즘 볼트 테일러라는 유명한 뇌과학자 있죠. 그분은 이제 자기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 과정들 그걸 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불교 명상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이제 불교를 기준으로 해서 명상이라고 정의를 세웠다.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적인 명상법은 대개 이제 불교에서 나온 남방선, 소위 비파사나 사마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북방선, 선, 참선, 가나선, 조사선, 이런 선, 북방선. 그리고 이제 같은 선이지만 일본 제인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서양으로 특히 미국에 가가지고 이게 보편화된 그러한 명상의 주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평안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특히 삼독심, 소위 탐심과 분노, 화내는 거, 진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생각, 머리속인 생각, 맞지 않는 생각, 이런 이제 욕심이겠죠. 그것도 이제 그런 걸 세 가지 이 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그 제거하는 능력을 최상으로 본다. 그게 소위 이제 암경이나 또는 니까야에 나온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최초의 명상을 완성한 분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방 말씀드린 디아나라고 하는 선정, 정려,
이것을 이제 직접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내용이 바로 명상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를 해결하는 이제 사성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동 지침으로서 뭐 팔정도가 나왔고, 뭐 삼법인도 나왔죠. 예, 그래서 요것이 전부 이제 산스크리트 아함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니까야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소위 지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파사나는 관법이죠.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은 연기관에서 연기를 제대로 이렇게 잘 인연생기를 잘 보면 상이상존하는 이 우리가 아니비설신의로 느끼는 이 모든 모습, 모든 것들은 연기적이고, 연기적이니까 바로 이제 무아일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관하는 것을 이제 소위 위파사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사마타라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집중하는 집중삼매, 뭐 이제 저도 화두도 그 하나로 봅니다. 우리 간화할 때 화두도 그 맥락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지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명상의 모든 보편적인 기본 으로 깔린 것은 바로 이제 이 위파사나 사마타, 그리고 이제 선정이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서양에서 주로 하고 있는 뭐 소위 마음챙김 명상도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마인드풀니스라 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유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위파사나가 전파되면서 그 서양의 어떤 정신의학계라든가 또는 뭐 심리학계에서는 이제 소위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불안, 공포 또는 뭐 통증 뭐 이런 이제 마음의 장애와 또 이 통증의 경우 이제 몸의 장애죠. 그거를 모두 이제 마음의 장애와 몸의 장애를 제거해서 더욱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 가공, 그 변형시켜서 이제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인드풀니스죠. 근데 사실은 위파사나는 목적이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잘 살아가는 것, 물론 잘 살아가면 좋죠. 근데 그거는 인과에 걸려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차생, 고피생. 즐거움이 생기면 곧바로 괴로움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면 곧바로 불행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인과를 벗어나지 못하니 위파사나의 목적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으로 이제 깨닫는 거죠. 예, 깨달아서 이걸 제대로 보고 연기법으로 제대로 관하고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제대로 관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제거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그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현대 정신의학계라든가 뭐 심리학계에서 거론하는 그러한 뭐 관법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것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대표적인 그런 마음챙김의 명상가들이 몇 분 있죠. 뭐 존 카바친이라고 하는 분, 그 옛날에 그 우리 숭산 스님, 마숭산 스님이나 또 틱낙한 스님에게 이제 그 참선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잭 콘빌드하고 뭐 조셉 홀스타인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통찰 명상 협회, 뭐 IMS라 그러죠. 여기에서 꾸준히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김 명상을 대중적으로 이제 확산시킨 이 장 본인이 바로 이제 존 카바친이고요. 1979년도에 그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이제 마음 챙김에 기초한 그 스트레스 완화, 뭐 소위 그 MBSR이라 그러는데 요 프로그램을 창안을 했죠. 지금까지 그게 이제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프 골드스타인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이제 수행자죠. 예, 그 자기 책 그 통찰 명상이라고 하는 책에 그 자세한 그 불교적인 명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로버트 라이트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이 진화 심리학자인데요. 이번은 이제 불교는 왜 진실한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은 원래 그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그러한 이제 지상 목적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유로 애당초 이제 미망과 환영에 빠지게 된다, 설계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망과 환영에서 벗어나서 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비파사나 관법이죠. 지혜롭게 보는 방법으로서 바로 우리 불교 명상,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을 이제 권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잭 콘빌트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상 심리학 박사인데요. 작가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불교의 그 명상 수행법을 이제 그 서양의 그 소개하고 한 그 중요한 이제 분이고요. 1967년에 이제 어떤 대학에서 이제 아시아 연구를 하면서 뭐 태국이나 미얀마, 뭐 인도 등지로 가가지고 이제 스님으로서 이제 또 수행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75년도에 매사추세츠 바르에서 이제 통찰 명상 모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이제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영성 명상 센터라고 하는 걸 이제 캘리포니아 우드에서 이제 또 설립을 해서 이 대표적인 이 네 분이 지금 서양의 이제 불교적인 명상, 특히 이제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이 전하고 지금도 활발하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통틀어서 마인드 풀니스 라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뭐 잘 아시는데 제가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명상의 기본적인 자세는 주로 이제 보면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걷기 명상이라든가 뭐 독서 명상이라든가 오만 명상이 다 생겼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상을 하는 가장 쉽고 빠른 것은 좌선 명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묵조도 묵조선도 결국은 이제 좌선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화선도 행주자와 어묵동정 다 이제 이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움직이고 막 뭘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그리고 가장 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좌선을 권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좌선만 참선인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내가 뭐 뛰거나 앉거나 눕거나 뭐 말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위파사나하고 사마타하고 그리고 이제 간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 자기 스스로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감정 덩어리를 항상 평온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좌선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다 해서 좌선을 권하는 것이지 좌선만 참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집중 명상이라고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제 그 컨센트레이티브라고 해서 그 메디테이션인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사마타죠. 사마타 이제 뭐 그침 뭐 이런 뜻인데, 여기는 이제 그 호흡을 하면서 사마타 할 수도 있고 뭐 연부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만트라 뭐 이런 진언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한 곳을 응시하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소리에 집중 뭐 하면서 할 수도 있죠. 요게 이제 소위 집중 명상이라고 그러고 이제 또 초월 명상이라 들어봤죠. 뭐 소위 TM이라고 하는 그 트랜센덴틀이라고 하는데 이 메디테이션은 이제 소위 TM 이게 원래는 그 원류가 어디 누구냐 하면 엠마누엘 칸트예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칸트가 제가 이제 전번 특강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서양 철학자들이 대부분 보니까 다 불자들이에요, 불자. 예. 다 불교 이론과 불교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존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존재는 현상계와 본체계로 나눈다. 예. 이 뭐 바로 이제 뭐 공이나 중도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본체계라는 것은. 예. 그래서 이 현상계는 이제 연기에 불과하고 연기의 모습에 불과하고 그 재행무상이죠. 예. 그래서 제법무하고 그래서 이제 열반적정 바로 본체계는 열반적정이다. 그게 깨달음이다. 성불이다. 견성이다. 여기 이제 중도다. 요걸 칸트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다. 예,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연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육경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몸으로 구성되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머리 뭐 요 육근이라고 하는 내가 나의 그 몸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소위 육경이라 그러는데 칸트가 이것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현상에 육경에 불과하다. 현상에 불과하다. 내 의식에서 나의 아래아식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펼쳐졌다 이 말이죠. 일체유심조 만법유식이다. 그리고 이제 실존 이 현상은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 어디까지나 내가 일체유심조죠 바로. 예. 그리고 뭐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연기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는 거는 몇 프로 안 돼요, 사실은. 0%일 수도 있습니다. 다 이 조건에 의해서 연기의 조건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도 조건에 의해서 서로 만나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내 의지로 뭘 이렇게 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위파사나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위 그 초월 명상은 잘못하면 이제 굉장히 또 위험한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959년도에 인도의 그 과학자, 그 요가 수행자이기도 한 그 마이시 요기라는 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면이나 꿈과 같이 인간의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런 생리학적 상태, 즉 이제 스트레스나 또는 뭐 긴장, 두려움 뭐 이런 걸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초월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명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자는 각자 자기에 맞는 어떤 뭐 만트라 진언을 통해서나 뭐 이런 명상을 하는 것을 주로 이제 그 초월 명상을 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옛날에 그 인도 베다의 그 철학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그래요. 이제 초월 명상이. 근데 이게 그 잘 아시는 뭐 비틀스라든가 또는 뭐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든가 또는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초월 명상을 주로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소위 그 CD 과정에 그 호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명상 중에 이제 이 의식과 육체가 이게 통합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앉아서 결과보자 하고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통합이 되면은 몸이 붕붕 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거 한때 그 관심을 굉장히 일으켰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됐고요. 예.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진위 뭐 논란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사 이걸 한다 한들
괴로움이 없어지느냐? 그거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신통력이 있어도 괴로움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 이 차이거든요. 신통력 하면 손오공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는데 손오공도 불만이 많아. 삼장법사한테, 현장 스님한테. 괴로움 없어지지 않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이제 그거를 결국은 해결하는 것은 바로 선과 명상이다. 그리고 이제 소위 요즘 그 심리학 뭐 예를 들어 신경과학이라든가 뭐 정신의학적 연구가 많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90년대부터 소위 그 뭐 기능성 자기공명 그 영상 촬영이란 게 있잖아요. 소위 그 MRI라고 하는 이제 단일 광자 뭐 방출 단층 촬영 뭐 이런 SBCT라는 것도 있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뭐 이런 PT 이런 것들이 정신의학 기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명상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죠. 지금 그게 이제 구체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또 미국 그 국립보건원에서 그 21세기 들어서 명상 연구에서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명상에 대해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2005년도에는 미국 신경과학학회라고 하는 데서 그 SFN이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14총회 달라이라마를 초청해가지고 정식으로 그게 이제 연구를 했죠. 명상에 대해서.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굉장히 뭐 여기에 이제 뭐 초대가죠.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논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명상 수련법이 IT 기업이라든가 뭐 다국적 기업이란 세계적인 기업들 뭐 일론 머스크도 지금 한다고 그러고요. 또 뭐 빌 게이츠도 한다고 그러고요. 뭐 스티브 잡스 뭐 전번에 옛날에 했죠. 스티브 잡스 명상 통해서 사실은 이 핸드폰이 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영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얼마든지 뭐 발전 그 초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러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제 한계치가 있다. 그래서 선명상은 궁극적으로는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선명상은 마음을 일단 고요히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모든 그 수단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명상 기법들로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108명상이라고 해서 108가지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명상법 중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뭐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 채택해가지고 제가 이제 108명상을 만들어서 국민적으로 보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기독교 명상도 있기는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이 기독교 명상 아니냐?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우리와 같은 명상 그 방법들이 많죠. 뭐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숙고라 그래요. 숙고. 뭐 깊이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묵상기도라고 그래요. 묵상. 그리고 이제 관상 명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명상이 원래는 이제 불교에서 서양으로 불교 명상이 서양의 그 단어를 만든 게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일본의 그 명치 시대 때, 메이지 시대 때 일본에서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소위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분이
명상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일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불교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했고, 그 메디테이션을 이 일본 니시 야마네가 명상이라고 또 붙였다 이 말이에요. 뭔 말씀 아시죠? 예.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서양 서구권에서는 인도 철학이나 이 불교를 디아나라고 하는 개념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했다. 그거를 뭐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 분명히 메디테이션은 불교 명상, 불교의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소위 불교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했다. 그런데 메디테이션을 일본 니시 야마네가 명상이라고 붙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기독교에서는 불교 명상을 부정을 많이 당연히 하겠죠. 예, 자기들은 뭐 신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철학이라든가 이 위파사나 사마타라는 것은 그건 결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명상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그 이러한 데 따라서 나온 다양한 명상법들은 소위 뭐 거기에 뭐 조사선도 명상이고 가나선도 묵조선도 명상이고 위파사나도 명상이고 사마타도 명상이고 사념처도 물론 명상이죠. 그리고 그런 대념처경뿐만 아니라 육바라밀 명상도 있고요. 우리 용타스님 계시지만은 또 동사섭 명상 있고요, 자비 명상 등등 엄청나게 이제 명상 종류도 많고요. 다양한 그 명상법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다 좋은데 재차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마음의 고요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고요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일단 고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걸으면서 하든 자면서 하든 그 자면서 하는 게 이제 그 우리 불교 가나선에 이제 몽중일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그건 그 깨침의 그 경지에서 나오는 거죠. 자면서도 자기를 알아채는, 자면서도 우리는 꿈을 꾸면 기분 나쁜 꿈도 꾸고 괴로운 꿈도 꾸고 하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이 항상 자면서도 일말의 고락의 인과가 나타나지 않는 완벽한 평안 상태, 니르바나 상태. 예, 여기 이제 몽중일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상의 기본은 마음 고요, 그리고 집중, 사마타.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그리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뜻은 다 굉장히 동일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몽뚱거려서 한 방에 박살내서 타파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간화선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도 방아착 해버리거든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방아착. 그게 이제 간화, 화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화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쉽게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간화는 화두를 보는 거 아니에요. 화두를 드는 그걸 간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화두를 다른 말로는 공안이라고도 하죠. 예, 이거는 무나 변경될 수 없고 유조할 수 없는, 그거는 이제 공적인 기한, 공안이죠. 예. 그 이제 우리가 공문서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공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위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가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안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700가지입니다. 1700공안이라 그래요. 그러면 1700공안
가운데 그러면 다 그걸 공안을 뚫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만 뚫어도 다 뚫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무자 화두라든가 뭐 정전백수자 뭐 뜰앞에 잔나무라든가 뭐는 뭐 이목고 시신마라든가 뭐 이런 것 하나만 딱 들고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의단 또는 뭐 의정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뭐 거기에 이제 그 대신심이 있어야 되고 대분심이 있어야 되고 대의심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성일편되는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방아착하는 거예요. 툭툭툭툭 그냥 백척간도 진일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념이 거기에 들어설 수도 없고 괴로움이 거기에 들어설 수도 없고, 예. 뭐 조금 감이 가나요? 예. 그게 바로 간화선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게 내용이기도 하고 그게 매력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분별이란 게 없어요. 거기에 인과라는 게 작용을 못해요. 연기라는 것도 그냥 연기일 뿐이에요. 거기에 이제 윗바사나와 사마타가 다 들어가요. 그게 이제 간화 화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떡하라고?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고라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려하고 여여하다 그래요. 시공이 사라져요. 이때든 저때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안 괴로운데? 내가 안 불편한데? 내가 뭐 기분 나쁘지 않는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뭔 상관이야. 낮이든 밤이든. 그리고 공간도 사라져요.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뭐 가시밭에 있으나 물속에 있으나 눈꽃만큼도 괴로움이 없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공이 초월되는 거죠. 예. 제가 너무 나갔나요? 예. 어쨌든 뭐 그게 이제 간화선. 그래서 결국은 명상을 통해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사마타를 통해서 뭐 어떤 명상이든 명상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니르바나 해탈 완벽한 그러한 마음 상태,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정멸이라 그러거든요. 정멸, 고요함마저 사라졌다 이 뜻이에요. 정멸. 예.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는 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상의 최종 정점은 바로 간화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저도 살아생겼는데 몇 생 걸쳐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심이 나죠. 그런 걸 보면 신심이 나고, 그리고 이 순간도 별로 그렇게 보면 연기 보고 연기 알고 뭐 고락 인과 알고 뭐 윗바사나 하고 사마타 하고 뭐 결국 간화선까지 하는데 그게 막 완전 해탈이죠. 대해탈이죠. 그게. 예. 좀 안 돼서 그렇지. 자, 행동강령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행동강령으로 보면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자비행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복 받는다 뭐 한다 그래서 좋은 일 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구의 세 가지 삼업을 청정히 해라. 그러니까 몸도 청정히 하고 말도 청정히 하고 생각도 청정히 해라. 이게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고 청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행동강령이 뭐냐면 바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을 완전히 방아착 해버리면 보살이 되거든요. 예, 보리사타가 되거든요. 보살이 되면 저절로 내가 움직여지고 저절로 생각하게 되고 저절로 말하게 되고, 그게 신구의 삼업 청정이에요. 저절로 내가 뭐 꼭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이도 저절로 행동하게 되고요. 저절로 생각하게 되고요. 저절로 말하게 돼요. 예, 이게 보살의 모습이고요.
그 보살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그게 자비더라. 자비야, 자비. 예. 자비행이더라. 그 자비행을 뜯어놓고 보니 거기에 보시행이 있고요. 지게행이 저절로 지게행이 나오고요. 저절로 인욕하게 되고 저절로 노력 정진하게 되고 저절로 선정에 들고 저절로 지혜가 나오더라. 이게 바라밀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모든 행동이 육바라밀이야. 그럼 보살은 왜 보살이 되느냐? 바로 내 마음에 보락의 인과 연기 이런 걸 다 방아착 타파한 거예요. 마스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됐고 보살이 되고 보니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 그게 바로 육바라밀 행위더라. 그래서 그러면 나도 보살을 따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육바라밀 행을 하시라고 하는 거죠. 보시해라. 조건 없이 보시해라. 그리고 개를 될 수 있으면 지켜라. 또는 뭐 웬만하면 참아라. 인욕해라. 별거 아니더라. 건강경에 인욕보살이 파수랑한테 할절 친체를 당했잖아요. 몸을 난도질을 당했어도 참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난도질이 안 되는 거야. 팔이 안 먹히는 거야.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적이에요. 이적. 현실적으로도 그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제 그림자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나의 그림자로 봐라. 내가 미운 사람이 딱 보인다? 그럼 내가 미운 마음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미운 게 보이지. 부처님처럼 내 미운 생각에 미운 마음이 없으면 보일 리가 없잖아요. 뭐 돼지 눈에 돼지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 보인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대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그림자 명상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그렇게 하면 명상이 저절로 돼요. 그렇게 해야 좋을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뭐 괜히 괜한 말씀을 또 중언부언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제 생각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불교 믿고 부처님 법을 아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인류가 빨리 이것을 명상을 통해서 선명상을 통해서 인류가 구제되기를 바라고 그 시대가 바로 제5차 산업혁명 정신문명혁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선명상 이것이 잘 보급이 되고 잘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역할을 좀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선명상이 잘 이렇게 홍보되고 국민들의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스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